영어 단어 공부, 문법 공부 언제가 적기일까? 이걸 제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초사마이 학교에 바뀐 영어쌤께서 단어 시험을 보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좀 찹찹했습니다. 하율맘, 눈토끼님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단어 시험을 본다고 선생님이 선포하셨어요? 학교는 이제 학원이 아니고 학교니까 거기는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학원은 나랑 철학이 안 맞으면 그냥 나오면 되고 결제를 안 하면 되고 다음 달. 근데 학교는 우리가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의 방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존중을 해야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영어 시간에 단어 시험을 보는데 그 단어가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단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찹찹하지 않으셔도 돼요. 찹찹한 기분 아니셔도 됩니다. 단어 미리 뭐 하루 전에 한번 훑어보고 기왕이면은 시험 본다고 하셨으니까 잘 보면 좋죠. 근데 뭐 하율이는 그런 단어 외우는 거 껌일 거예요. 스펠링이 좀 어려울래나? 그럼 이참에 단어 스펠링 잡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제니아님, 본격적인 문법 공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특강 생각하고 있는데 늦을까요? 그때가 적기고 그때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아이에 따라서 그 문법 구조를 파악하는 게 잘 되는 애가 있고 초등학교 6학년에도 그게 좀 어려운 애가 있거든요. 이거는 애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뇌가 문장을 이렇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뭐 이런 식으로 성분을 나눠서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게 분해해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 그래도 저는 적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법 공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타팅 포인트로. 왜냐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굉장히 기본적인 I am, you are, she is, they are 뭐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동사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뒤에 S가 붙는다. 뭐 요 정도. 그리고 동사의 과거 형태는 규칙 동사도 있고 불규칙 동사도 있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본격적인 문법은 중학교 2학년 때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앞당겨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좀 달라요. 선행을 해서 망하는 게 단어를 달달달 외우는 거랑 문법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요즘 학원과는 너무 빨라요. 문법 특강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반사고 5, 6학년 때는 문법 때문에 다들 마음이 바빠져요. 근데 솔직히 한글도 문법을 언제 배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어 문법.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중학교 2학년 때 시작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공교육 커리큘럼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문법을 배우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문법을 배우면 이제 더 이상 영어가 재미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상한 수학 공식처럼 느껴져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폐해예요. 영어가 교과목이 되고 수학 같은 과목이 돼버린다. 내가 명작 동화를 읽고 흥부와 놀부를 영어로 읽고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영어로 들으면서 즐기고 느끼고 정보를 취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영어를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나중에 원서를 읽는 아이로 키우는 건 물 건너가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네.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원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에 국어학원 다니는 아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교과목 학원 다니는 아이들 있나요? 우리가 안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인라인 스케이트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 가르치고 악기 가르치고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학원에 안 보내고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 풀면서 배움이 일어나서 와 너무 재밌어 이 문제집 나 끝까지 다 풀 거야 이거 수학 문제 너무 재밌어 이거 국어 문제집 너무 재밌어 이러는 인간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 중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 학원을 가서 아이가 과연 무엇을 느끼고 어떤 배움이 일어나고 어떤 자극을 받는지를 생각을 해볼 때 절대 안 보내죠. 절대. 너무 일찍 시작하면 흥미를 잃는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시작하면 그 배움의 즐거움을 얻기는 어렵죠. 학원에서는 교재가 있고 그 교재를 문제풀이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특히 영어는 언어인데 언어는 그렇게 익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좋은 매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학원을 보냅니까?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면 자기는 영어를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학원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영어를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영어 영상물도 보여주시고 영어 노래도 동요도 부르게 기회를 좀 주시고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
영어 책을 읽어주고 하셔야죠. 정말 영어를 잘하는 건 이 영어로 쏟아지는 이 만화를 알아듣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만 써있는 영어 그림책을 한글책 읽듯이 편안하게 읽는 거, 이게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아이인데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 우리 앞으로 이제는 영상물을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면 돼요. 리얼트리님 고민이 많으시네요. ORT 5단계 쉽게 읽고 이해하는 정도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한글책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리더스책 읽는 거 너무 지루해해요. 엄마만 의욕이 넘치고 아이는 늘 시큰둥이라 고민입니다. 이거 영어 책만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 영어 영상물에 노출이 돼서 내가 저 미국 애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라는 자신감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트리님은 영상물 노출을 좀 많이 하시고 그 영상물이 이 한국어와 영어의 갭 때문에 영어 책을 지루해하는 그 지루함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영어 영상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 영상을 병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영어 영상물 당연히 병행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은 이 ORT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 낭독을 한번 시켜보세요. 낭독을 하는 거는 또 다른 강도의 영어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지루해 할 수 없을걸요. 낭독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천천히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앞부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축적이 되면 저는 그냥 점프를 해버릴 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 연결된 문제들이에요. 난 제니아님, 초등학교 1학년 원어민 회화 주 2회 30분 비용 생각 안 하고 필리핀 선생님이 아닌 미국 선생님한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쌤 알게 됐는데 자기는 0부터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아니 왜 비싼 돈 주고 화산 영어를 배우는데 0, 1, 2, 3, 4 숫자를 왜 배웁니까? 그거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 틀어서 1, 2, 3 넘버송 하나만 불러도 그냥 마스터 되는 건데. 그 0가 그 0라는 의미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가르칠 수 있다고?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수준이면 화상 영어를 하지 마세요. 화상 영어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아이가 한 2, 300페이지짜리 원서를 편안하게 청독을 하고, 그리고 웬만한 영어 다 들리고, 고학년이라서 자기 생각도 좀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고, 10분 정도 자기 생각을 늘어지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말빨이 모국어로 생겼을 때 그때 화상 영어 하세요. 그래야 본전 뽑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기라서 화상 한국어로 해도 별다른 얘기 못해요. 지적 확장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까? 그 시간에 주 2회 30분 동안 차라리 청독을 하고 영어 영상물을 보여주세요. 영상도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영상물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영어책도 읽어주고 있는데 아직 영어 발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어 까막눈이라서 알파벳을 보고 있는 게 안 돼서 자기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발화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영어 문맹이라서 어떻게 문맹 탈출할까, 이것도 서둘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얘가 텍스트를 소리와 매칭해서 읽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못 읽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새로운 곡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피아노 못 쳐 하면서 피아노 안 치고 있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레슨 하루 받고 피아노 못 친대. 지금 레슨 받은 걸 일주일 동안 내내 날마다 1시간씩 연습을 하면 비로소 잘하게 되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아노를 잘 치게 돼. 이런 얘기를 엄마가 설명을 해주셔야죠. 우리 아이는 영어 자존감이 낮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금 주저앉고 있으실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경쾌하게. 영어 책은 소리내서 읽은 적도 없고, 들은 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채워져야 그 다음부터 영어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좀 더 채워야 돼. 그렇게 엄마가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그쵸? 엄마가 같이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EUNB85님, 챕터북을 재미있게 잘 읽는데 이걸 정독을 하는지 체크를 해야 할까요? AR 퀴즈는 80에서 90%는 다 맞아요. 워드 카운트 10,000 정도 돼서 낭독이나 청독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묵독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읽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네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읽고 있는지 아닌지를 왜 확인을 하려고 하세요? 아이가 책을 붙잡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조용히 읽고 있으면은 그게 읽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남편이 너 그거 제대로 읽는지 내가 한번 체크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체크하려고 한다면은 소름 끼치게 싫지 않겠어요? 그냥 읽어지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읽는 거예요. 설마 엄마 앞에서 읽는 척을 하고 있겠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이가 책을 계속 읽고 있으면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작가가
그 챕터북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메시지를 완벽히 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소설책 읽고 어떤 실용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100%다 이해하세요?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내가 반박하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잖아요. 책 읽으면서. 그냥 그거 아이가 좀 편안하게 읽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EUNB85님은 아이가 책 읽을 때 옆에 맛있는 간식 같은 것만 주시고 뒤로 빠지세요. 서현1030님,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곧 중딩이에요. 어릴 때부터 영어 노출은 되어 있고 영어 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발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낭독을 하게 된다면 기초를 해야 할까요? 어느 수준을 신청해야 할까요? 우선 발화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발화를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발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영어가 완전히 들리는 귀를 만드시고,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영어 원서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챕터북을 청독할 수 있는 그 루틴만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낭독을 하게 되면 발화에 도움이 되긴 되죠. 그런데 이게 막 샬라샬라 말을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말할 상황이 됐을 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단단한 근육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낭독을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뭐 끼가 발산되면서 없던 끼가 생기면서 막 영어로 막 말하는 그런 아이로 기질까지 변하진 않지만 아무튼 낭독이 자신감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딕션이 정확하고 이 말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에도 뭐 영어 좀 잘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낭독을 하면 좋긴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낭독하면 좋은데 어릴 때부터 영어 노출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영어 학원에서 단어 시험 보고 문법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영어 학원 다녔는지 또 몰라서 제가 이렇게 뭐 지레짐작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낭독은 이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영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명작 동화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영초탈도 만약에 아이 기질상 이렇게 문장을 하나하나 문장 벽돌을 쌓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안심을 하는 그런 기질이면 영초탈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스피킹 기대하지 말라니까. 스피킹은 애가 할 기질의 아이라면 하고 안 하면 끝까지 안 해요. 그렇다고 걔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스피킹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괌이나 영어권 나라 놀러 가보세요. 그러면 영어를 해요. 영어 노출이 꾸준히 된 사람이면. 그 영어 스피킹이라는 건 단순히 영어 능력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양이 필요하고, 플러스 혹시 이 아이가 무대를 펼쳐놓으면 막 나가서 춤추고 그런 애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축제가 있어. 그러면 저기 무대 앞에 나가서 막 무대 위에서 춤추고 막 춤추고 그러는 애예요. 그런 애면은 스피킹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닌 애는 절대로 안 해요. 발화를 안 한다니까. 잠깐만요. 나 진짜 이렇게 또 밀릴 줄 알았어.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질문할 때 아이 나이랑 영어 노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몇 년 동안 영어 소리 노출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엉뚱한 대답은 안 할 것 같아요. SH킴님, 청독하고 영상만으로 회화가 늘까요? 그러면은 청독 안 하고 영상도 안 보면 회화가 늘어요? 나 늘하는 질문.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회화가 늘려면 우리가 미국 사람이랑 영어를 해야 회화를 늘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대학교 때 영어 회화학원 안 다녀보셨어요? 그룹 회화하면 어때요? 내가 영어 회화학원을 다니니까 영어 회화가 늘어요? 아니요? 그 그룹 회화, 화상영어도 마찬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인풋이 있어야 꺼낼 수 있어요. 내가 들어놓은 영어 문장이 몇 개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 문장이 그것도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요. 한 10,000개 정도의 문장이 내 머릿속에, 내 귀 속에, 특히 내 귀 속에 담겨 있어야. 그래서 청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영상물 시청이 필요한 거고, 영어 소리가, 영어 문장이 수만 개가 머릿속에 있어야 그 중에 한 10개 나올까 말까예요. 그게 회화예요. 그리고 회화를 잘하면 뭐예요? 내 말에 포인트가 있는 스피치를 잘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영어를 잘한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잘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지 아이한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태윤맘님, 엄마표 영어 3년 차인데 챕터북 낭독만 고집하는 남아입니다. 매일 3챕터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읽어요. 영상은 매일 보고요. 묵독으로 다독했으면 좋겠는데 낭독만 고집하네요. 읽는 양이 너무 적어요. 괜찮을까요? 이거 애랑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낭독을 고집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맨날 그 낭독을 고집하는 챕터북이 뭔지 궁금하다. 이게
낭독하는 행위를 재밌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발음이 좋은 아이는 특히 낭독을 즐거워하죠. 왜냐면 듣기에 되게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이거는 엄마가 우려하시는 대로 챕터북은 낭독할 교재가 아니에요. 낭독할 재료가 아니에요. 낭독하기에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낭독이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면 이게 낭독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챕터북을 낭독을 하게 되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서 스토리에 몰입한다기보다 그냥 글자 그대로 소리만 내서 읽고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매 3챕터만 읽고 덮는다는 것도 그 스토리가 그렇게 딱히 재밌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는 낭독을 할 새가 없어요. 뒤에 얘기가 궁금해서 계속 눈이 밑으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챕터북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셔야지, 너 왜 자꾸 낭독만 해? 하면서 타박을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이가 정말 빠져서 읽을 만한 책을 잘 골라보시던가, 그리고 스토리텔이나 오더블 앱도 있겠지만 그 달구들은 스토리텔을 많이 듣는데, 스토리텔이나 에픽 같은 이북을 보면 음향 효과나 성우들의 그 연기가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런 청독의 세계로 엄마가 좀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영어 청독으로 유도하는 게 어렵다면 우리말 그림책 중에서도 되게 재밌게 잘 낭독한 스토리텔 장편 소설들도 많거든요. 그거 이제 베스트셀러 순위 쫙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 보는 그런 오디오북. 그런 걸 우선 빨리 시급하다, 좀 시급하다 내가 보기엔. 그래서 스토리텔을 우선 결제하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국어 장편 소설, 글밥이 좀 있는 그런 소설을 듣게 해보세요. 그래서 책을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듣는 것도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영어 챕터북도 슬금슬금 청독을 하게 유도를 하세요. 영어 질문은 아닌데요. 영어 영상 틀어줘도 관심 없어 하고요. 초등학교 2학년 학교 다녀오면 몇 시간씩 종이접기랑 만들기 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책을 만드는데 미술학원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전까지는 미술학원 보내지 말라고 미술 전문가들은 얘기하던데. 아이가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논다면 굳이 학원을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그렇게 막 상상해서 만들게 하고 막 종이접기 하고 막 이러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만 돼도 벌써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나는 저 사물과 똑같이 그리고 싶은데 저게 잘 안 돼. 바보 같은 그림이 됐어. 이런 약간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오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애들의 뇌 상태가 그렇게 돼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막 상상해서 글쓰기, 막 이야기 만들기 이런 거 좋아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약간 사실적인 글쓰기, 물론 판타지로 빠진 애들도 있지만 그림 그렇게 바뀌듯이, 그때 나 학원 보내줘라는 말이 아이의 입에서 나왔을 때 보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미술학원은.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면 애가 만들기 하고 있을 때 영어 음악 잔잔하게 틀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예를 들어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재밌게 봤다 그러면 그 영화 음원을 잔잔하게 틀어주세요. 그래서 일석이조. 유고잉님, 하트코코님.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를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애가 그냥 영어로 말 못하나 보다, 영어 스피킹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되니까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 그쵸.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사춘기인데 누가 한국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해요. 잘난 체하는 것 같아서 싫기도 하고 안 하지. ELA 파크님, 맞아요. 저희 큰딸 영어반에 탑인 친구가 있는데 스피킹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리스닝이랑 라이팅은 끝내줍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탐내셔야 돼요.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건 그냥 무대에서 춤추는 아이인 거예요. 그냥 끼 많은 아이, 내지는 자기만의 세계에 쉽게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특수한 아이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 안 하죠. 그리고 자기가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혹시 위축될까봐 그것까지 다 생각하죠.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약간 사회적인 민감도가 높은 아이들은 절대로 영어로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방에서 막 놀 때 인형 가지고 막 이렇게 놀 때는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그때 영어 스피킹이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도브라더님, 그쵸. 너무나 수준 낮은 인사 같은 대화만 하다가 끝났던 그 영어 회화학원. 맨날 자기소개만 하잖아. 자기소개만 늘어. 누가 영어 캠프에 관련된 영어 방학 캠프, 방학 동안에 하는 영어 캠프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유혜진님이 답변을 잘해주셨네요. 방학 캠프 가시면 한국인들이 많다는 거 감안하고 가셔야 합니다. 과연 그 안에서 그 많은 한국 어린이들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많은 영어 인풋이 일어날까. 그냥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건 추천하는데 영어로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학 동안에는 영어 캠프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차라리 일주일 동안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게 더 낫겠죠. 질문이라고 딱 꺽쇠로 이렇게 멋있게 해주신 분. 7세 아이고 영어 영상 노출 만 2년 정도 됐다. 영상 선택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면 되나요? 아니면 조금 양질의 표현들이나 괜찮은 걸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대사가 별로 없고 재미로 영상을 보는 듯 해서요. 그리고 요즘 들어 영어책 읽어주려고 하면 영어책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 오히려 전에는 영어책도 재밌게 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7살 아이인데 엄마가 영어책 읽어주거나 모국어책 읽어주는 거 살짝 방심하신 거 아니에요? 영상 노출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경계해야 될 것이 아이가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건 애가 너무 거부가 심해서 어렵다. 그러면 모국어 책이라도 목숨 걸고 모국어 책을 읽어주시면서 그걸 빌미로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아이의 지적 자극이 계속 일어나도록. 영어 책이 살짝 느슨해졌다 하더라도 모국어 독서력과 모국어 독서 루틴이 잘 잡혀 있으면 그 아이는 언젠가 영어 책도 읽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사가 별로 없는 영상을 봐도 되는데 아이한테 지금 걱정하는 바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다른 나라 말인 영어가 서서히 들려서 귀가 뚫리게 만들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어 대화가 조금 나오면서도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하셔야죠. 아이를 요즘 젊은 엄마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아이가 뭐뭐 하기 싫어 그러면은 막 패닉이야. 어떡하지? 싫으면 우선 싫은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싫은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애랑 이제 그때부터 재밌는 대화를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이유에 따라 맞는 방법을 찾아가셔야죠. 아이가 싫다고 거부를 하면 패닉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잠깐만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한번 점검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던 상태를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싫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그거를 옳았구나. 드디어 우리 얘기를 할 타이밍이 왔구나. 엄마도 살짝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싫다고 말하니 굉장히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애랑 본격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왜 패닉을 해요? 왜 유유야? 유유할 필요 없습니다. 인스타 라방 오니까 질문이 달라요? 그쵸? 왜 다른 거지? 왜 유튜브 라방이랑 인스타 라방이 질문이 다른 거지? 에픽에서 만화책 보는 거요? 뭐 당연히 괜찮죠. 에픽은 교육 앱이기 때문에 다 점검이 돼서 올라오는 컨텐츠들이죠. JWPPO님 새벽달님 덕분에 지금까지 엄마표로 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고 드래곤 마스터즈 매직 트리하우스 청독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영어 자막 없이도 아주 편안하게 보고 영어 자막 켜놓고도 보고 있다. 영어 자막 켜놓고 영상을 보니까 실력이 오히려 많이 향상된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글쓰기는 듣기나 읽기 후 필사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자기 생각 적고 싶을 때 자기 생각 적는다.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4학년 돼서는 어떤 스텝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드래곤 마스터즈랑 매직 트리하우스 읽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기호의 책들을 이제 탐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모국어로는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작가를 좋아하고 책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에 맞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예를 들어 애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축구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가 축구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 하나 판다던가 축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다던가 뭐 이렇게 이제 서서히 자기의 기호가 생길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거기에 맞춰서 디벨롭 하셔야겠죠. 읽을 책과 볼 영상물을 컨텐츠를 지금 이 스텝대로 계속 가시면 되는데 컨텐츠만 조금 더 약간 몰입할 수 있는 덕질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덕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아이의 진로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 아이가 만약에 동물을 되게 좋아한다. 그럼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서서히 조금 컨텐츠를 디벨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살 영어 노출 4년 정도 됐고 영상은 잘 보는데요. 달님 그 명작 동화 책도 가끔 듣고 읽긴 하더라고요. 학원 따라 안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책을 보도록 해야겠죠. 책을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책을 읽어주셔야죠. 애기인데 지금 8살이면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은 명작 동화 음원을 자꾸 틀어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인스타 계정 보면은 명작 동화로 다양하게 낭독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려주세요.
애한테 책 읽으라고 노동시키지 마시고 엄마가 많이 읽어주세요. 킴미킴님, 새벽달림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 중고등학교 때도 영어책 계속 읽었는지, 그리고 수능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제가 문법이랑 단어는 다져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문법을 한 2바퀴, 3바퀴 정도 돌렸고, 단어책도 주로 겨울방학 때. 왜냐면 학기 중에는 애들 바빠요. 학기 중에는 학교 다니랴, 수학학원 다니기 시작하면 또 이제 수학학원 숙제하고 뭐 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또 중학교 때까지 계속 이렇게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어렵고, 방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그런 단어책을 하나 뗀다든가, 그 다음 방학에는 지난 방학에 뗐던 그 책을 다시 한번 뗀다던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어떤 단어집을 마스터했다.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 한 3개월 정도 이 단어책을 한번 쭉 훑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면 첫 번째 라운드 훑어보는 건 그야말로 훑어보는 거예요. 다 까먹어요. 한 20% 기억할래나?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다음 방학 때 그 책을 똑같이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한 50% 기억에 남을 거예요. 마지막 겨울방학 때, 중3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어휘집을, 그 책을. 그러면 거의 100% 너무 식은죽 먹기로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문법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내가 이거 한 2-3바퀴 돌린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3 때는 단어집을 그렇게 돌렸고, 문법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한번 약간 과외처럼 그런 식으로 한 2-3바퀴 돌린 적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사실 그렇게 각 잡고 책상에 앉아서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키워보시면 알아요. 엄마평으로 쭉 했던 애들이 수능 문제를 얼마나 쉽게 푸는지, 원서를 편안하게 읽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도 저는 좀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가끔 지나가면서. 근데 안 풀어요. 왜냐면 아니 풀어도 다 맞는데 왜 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가 있어야 내가 이 부분은 좀 보강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솔직히 문제집이 실전보다 살짝 쉽거든요. 웬만하면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집을 푸는 거는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고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라고 딱 앉아서 한 거는, 내신 시험은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조밀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무식하게 하지 않으면 100점 맞기 어려운데, 함정도 많고, 그 함정에 또 잘 빠지죠. 이렇게 영어 공부 안 하고, 워낙에 영어를 편안하게 쓰는 아이들은 또 공부를 안 하니까 그 함정에 다 빠지는데, 그래서 내신 성적은 언제나 100점 뭐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나무라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학원에서 혹은 과외 선생님이 하는 그 내신 대비 무식한 공부법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원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내신 영어는 저는 신경을 안 썼고, 수능 영어를 잘 풀면 저는 뭐라고 나무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솔직히 안 했어요. 36개월 아이인데 얼마 전부터 영어 영상 노출했고, 그전에는 거의 동요랑 한국어 책만 본 것 같아요. 문제는 계속 문장을 영어로 물어봐요. 엄마, 바람이 분다, 바다에 둥둥 떠 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문이 막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 무슨 모르는데 아는 척 하실래요? 그럴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엄마도 모르겠네, 같이 찾아볼까? 챗GPT 켜볼까? 이러면서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왜 영어로 물어보지? 그게 문제시라면,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리더스북을 읽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똘똘한 친구거든요. 하나하나 다 분명히 알고 가고 싶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고 싶을 정도로 영어가 재밌구나? 그러면 우리 아주 쉽고 재밌는 리더스북 한번 읽어볼까? 이거 읽으면 영어를 점점 잘하게 돼. 뭐 이렇게, 오히려 이런 꼬맹이들은 리더스북을 읽어주고 듣고 따라하고 막 낭독하고 막 그러면 되게 신날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원서 읽기 할 때 정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독이 아니라 청독이에요, 청독. 들으면서, 음원을 들으면서 책장 넘기면서 읽는 거. 낭독 재밌게 하고 있는 아이인데, 요즘 친구들이 파닉스 배우고 영어 읽는 걸 보고 파닉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쳐야 할까요? 한글도 늦어서 영어 읽기도 안 시켰는데 아이가 파닉스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 고민이네요. 아니, 파닉스를 외우고 싶다고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데 뭐가 고민이에요? 하면 되지? 네, 하세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겠죠. 엄마, 이건 재미없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재미없다고 하면 아이의 뇌가 준비가 안 된 거고, 이거 재밌어 엄마, 이 파닉스 원칙을 하니까 내가 글자를 읽게 될 것 같아, 뭐 신나하고 흥분해하면 계속 파닉스 하시고요. 똘똘한 애들은, 그리고 영어 노출이 많이 된 애들은 파닉스, 다른 영어 학원이나 뭐 영어 유치원은 1년 내내 하는 거 5주 만에 금방 끝내요, 파닉스를.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원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안 할 수도 없고. 새벽달림 아이들이 나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살 차이예요. 혹시 미국 계실 때 첫째와 둘째에게 다른 교육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미국에 있을 때 내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애들 라이드하고 축구하러 가고 아이스하키 하러 가고 농구하러 가고 야구하러 가고 피아노 레슨 또 대학 교수님한테 배웠었거든요. 피아노 레슨하러 고속도로 타고 레슨 가고 그러느라고 다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엄마고 같은 문화권 우리 가족만의 패밀리 컬처가 있잖아요. 그 컬처 중에 하나가 날마다 챕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신문 스크랩을 했어요. 신문 스크랩을 하든 그날의 일기를 쓰든 그날의 감정을 쓰든 무조건 하루에 한 페이지의 글을 쓴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그걸 미국에서도 계속했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항상 풀었어요. 왜냐면 한국으로 돌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큰애는 수학 과외도 했고요. 수학을 항상 선행을 했어요. 한 2, 3학년 정도. 똑같아요. 두 아이 다 같은 교육 시켰습니다. 피아노 교육,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매주 도서관에 가서 엄마가 다니는 대학원 도서관에서 항상 룸 미리 예약해서 이렇게 책 읽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숙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달림 낭독책, 명작 동화 낭독책 아직 읽지는 못하고 엄마가 읽어주면 어느 정도 알아듣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음원을 듣고 낭독시켜도 되나요? 시키지 마세요. 엄마 나 이거 낭독할 수 있어. 나 따라할 수 있어. 그래서 애가 막 나대지 않는 한 편하게 들어. 재밌게 듣고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해서 책은 이야기다. 책은 재미있는 이야기다. 라는 그런 느낌을 줘야 아이가 책에 맛을 들여요. 그래야 독서 습관이 잡히는 거예요. 맨날 책 읽고 나서 AR 문제 풀게 하고 뭐야 독해서 읽고 문제집 푸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책은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스토리에 몰입을 못해요. 문제 풀기 위한 답을 찾느라고 책을 대충대충 읽지. 그런 식의 독서는 최악의 독서예요. 그리고 이 낭독도 아이가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할 수 있죠. 난 제니아님 이거 엄마가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가 한국어로 읽어주면 엄마가 영어로 읽어볼게. 요렇게 좀 해줘. 아이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이가 한국어를 읽고 엄마가 영어를 답을 할 때 그 영어를 되게 흥미롭게 듣거든요. 아이의 귀가. 엄마 틀리나 안 틀리나. 그러면서 심지어 엄마가 말하는 영어를 이렇게 텍스트를 책에서 찾으면서 읽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문맹 탈출하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전략을 조금 야무지게 잡아보세요. AY님, 저희 아이가 새벽달림 덕분에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화장실에서도 영어를 듣는 아이로 자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랜드 오브 스토리를 읽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 보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이가 얘기했대요.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겠네요. 그쵸? 그동안의 노고가 엄마 병어를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 애썼던 노고가 다 풀리는 그런 경험이네요. 한이채님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태훈맘님 저희 집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드래곤 마스터지만 주구장창 청독하더니 혼자 인형을 쭈르르 세워놓고 낭독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판타지, 크리처, 동물 좋아하는 아이라 맞았던 것 같아요. 인생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거저거 보여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 같습니다. 좋네요. ESYS님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청독은 재밌어 하는데 책 없이 듣기만 하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읽는 책보다 쉬운 책을 책 없이 듣기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거 못해서 엄마들이 안달인데? 땡큐지. 왜 듣기만 하기를 원하시죠? 청독이 더 좋아요. 굉장히 정확한 영어 인풋을 만들어주는 습관이에요. 들으면서 문자랑 매칭하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의 책 읽는 권리를 너무 많이 억압하고 있는데 빼앗고 있는데 말씀대로 청독을 할 자유도 있는 거고 어떤 애는 또 책을 너무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하려고 해서 또 엄마가 안달이더라고요. 그냥 오디오북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독서 활동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야기 테이프 들으면서 이야기와 책에 대한 즐거움 그걸 알게 됐잖아요. 아이가 뭔가를 고집한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목마르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해갈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니까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영상 몇 개부터 추천하냐고요? 학자들은 두 돌은 지나고 나서 보여주라고 하죠. 두 돌 지났네. 두 돌 지났으면 영상을 보여줘도 돼요. 그리고 두 돌 지난 아이를 엄마가 1시간, 2시간 동안 영상물만 켜놓고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여기 와서 질문하시는 엄마분들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보여준다 하더라도 20분. 요런 꼬맹이들이 보는 거는 에피소드가 보통 10분에서 끝나니까 10분짜리 한두 개 보여준다고 해서 아이의 뇌가 이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죠. 영상을 안 보는 시간을 재밌게 잘 채워주시고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영어 소리 노출은 4년 정도 되었고 요즘 펭귄 리더스에서 나온 로얄드 달 리더스북을 음독하고 있어요. 낭독한다는 소리죠. 리더스북을 낭독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 하루 3챕터씩 읽고 있는데 조금 더 위의 책을 청독하는 게 나을까요? 네, 청독이 더 나아요. 사실 애들은 낭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낭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냥 계속하면 땡큐고, 근데 낭독이 너무 힘든 노동이고 재미없어 하는 아이라면 빨리 청독으로 가는 게 현명한 길이에요. 그럼 청독이 많이 쌓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내가 한번 낭독해볼까? 할 수도 있죠. 또 낭독을 안 해도 돼요. 간헐적으로 해도 돼요. 어린이들은 워낙에 귀와 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잠자리 독서를 하면 좋은 게 아기가 자기 싫어서 계속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 좋으신 거예요? 자기 싫어서 읽어달라고 하죠.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그만큼 너무 좋다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엄마가 아이랑 같이 있는 그 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키우고 계시다는 그런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 아이가 자기 싫어서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죠. 그리고 낮에 햇빛 많이 보고 많이 뛰어다니면 더 일찍 쓰러져 자니까 낮에 어떻게 얘를 에너지를 고갈되게 할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하시면 되고 그리고 엄마가 정 힘들면 저는 항상 영어책을 읽어줄 때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파일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엔 아이팟에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한 1000권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들 때는 애가 그거 엄마 너무 피곤해서 잘 거니까 요거 들으면서 자 그러면서 제가 그걸 틀어놓고 잔다고요. 그럼 1시간을 더 듣고 자더라고요. 애들이 보니까. 근데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애가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참견도 하고 막 엉뚱한 질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다 녹음이 된 그런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때 엄마랑 같이 책을 읽었던 순간이 고스란히 그 녹음 파일에 담겨서 다시 살아나니까 그 순간이 중등 아들 영어 듣기 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영어 듣기가 귀찮은 거예요? 아니면 영어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들려줬길래 귀찮아요? 아이가 보고 싶은 영상, 듣고 싶은 음원을 스스로 선택해서 듣게 하셔야지,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청독 후 필사가 도움이 될까요? 왜요? 왜 필사를 해요? 그리고 하겠대요, 아이가?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겠다면 하는 거지만 그 필사 의미 없는 노동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가 하려고 해도 뜯어말려야 될 판인데 그걸 필사하는 건 의미 없고 차라리 이 책을 읽고 네가 느낀 점 혹은 네가 이 책을 읽고 가장 와닿았던 문구 그거 하나 필사해보자. 그건 의미가 있어. 왜냐면 그 문구를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필사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필사는 괜찮은데 그냥 깜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에서 너무 싫지 않았어요? 아이가 영어책을 혼자 읽거나 청독할 때 모르는 단어는 일일이 찾아서 보는 건가요? 여러분들 한글 소설책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일일이 찾아봐요? 국어사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건 국어 공부를 하려고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영어 공부하려고 책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스토리 뒤에 이야기가 궁금해서 읽는 그런 독서여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땐 단어를 찾지 않고 유추하면서 지나가는 게 좋죠. 그게 독서 행위에 몰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모르는 단어를 마주칠 때마다 단어를 찾는다? 흐름 다 깨져요. 독서가 되지 않습니다. 다들 필사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들이 누군데요? 그 다들이 누군데? 자기는 필사해봤어? 영어 로알드 달 시리즈에서 뉴베리 수상작으로 안 넘어가네요. 영어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아이인데 읽었던 책을 반복해요. 괜찮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여아이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뉴베리 수상작을 읽는 거는 아이의 정서에 맞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되게 암울하거든요. 물론 모든 소설이 사실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을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싱글맘한테서 살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아빠의 학대로 가출한 소년. 유명한 그런 아동작들은 다 주인공들이 그렇게 불우한 상태에서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긴 하죠. 근데 이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즐겁게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래서 뉴베리 수상작으로 안 넘어가는 게 이 아이의 영어가 실력이 안 돼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어서 관심이 안 가서 안 넘어가는 걸 수도 있고 영원히 로얄드 달 시리즈도 낮은 시리즈가 아니에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로얄드 달 그 원서가 되게 시니컬한 영국 특유의 그런 어휘들도 많이 있고 만만치 않은 그런 책인데 읽었던 책을 또 읽고 반복하는 거는 다른 어떤 엄마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반응입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아이는 같은 책을 100번을 반복해서 읽고 어떤 아이는 단 한 번도 반복을 하지 않고 매번 다른 걸 헤매면서 읽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언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 볼 때. 둘 다 좋아요. 한 책을 100번 반복해서 보는 애랑 100권의 다른 영어 원서를 보는 애랑 만나는 지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 방법은 아이의 기질이 결정하는 거지 엄마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얼마나 이뻐? 뭐 멈춘 게 아니잖아요. 멈춘 게 문제지. 문제도 아니죠. 뭐 사실. 근데 멈춘 게 조금 아쉽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음미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고학년 한글책 보면 아무런 책 많이 보던데 너무 재미있대요. 그쵸. 왜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소설 속의 주인공은 저보다 더 끔찍하거나 저랑 비슷하게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사춘기 소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얻고 그리고 나 자신의 상황도 객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당연히. 레이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질문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도입부 왜 이래? 너무 겸손. 아들 셋 엄마인데 초등학교 3학년 큰아이 한 명만 영어학원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의 여러 가지 교재 중에 독해책, 인사이드 링크라는 교재를 세이펜 스티커를 붙여서 매일 10번씩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어보고 있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솔직히 숙제도 많아서 영어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요. 대신 한글책은 많이 읽습니다. 영어학원의 폐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들이 영어학원에서 영어로 진을 빼고 오잖아요. 영어로 즐거운 컨텐츠를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을 빼고 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우리 이제 영어책 청독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나 영어 이제 끝냈거든? 억울해 지금 나 지금 힘들어. 나 이제 좀 쉬어야 돼. 이러기 때문에 영어책 청독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그 문법이나 단어 공부에 몰두하게 되면 아이들이 영어책 절대 안 읽는다. 그런 얘기한 것.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기분도 안 나고. 그래서 영어학원을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괜찮은 방법이 아니죠. 그 세이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매일 10번씩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읽는 거야, 10번씩? 그거 문장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그거 한 문장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지금 다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이렇게 두꺼운 원서를 그 원서 안에 단어가 1000개가 넘는 단어가 그것도 의미 있는 단어, 스토리로 연결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단어들을 완전히 소나기로 샤워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40분, 1시간 영어 청독하면서 그 책을 한 권씩 읽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세이펜으로 문장 하나씩 한 문장을 10번씩 읽으면서 읽는 아이의 인풋이 그 영어 챕터볼 청독하는 아이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영원히 못 따라가요. 영원히. 그래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영어 귀도 막혀, 영어 눈도 뭐 원서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눈도 안 만들어져.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가서 얘가 영어학원에서 뭘 배운 거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아이가 드래곤 마스터 청독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0.8배속으로 해달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계속 0.8배속으로 들려주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 당연히 좋죠. 아이가 너무 귀엽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하네요. 엄마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데 0.8배속으로 살짝 늦춰주면 나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요청을 한 거잖아. 너무 똘똘한 아이인데요. 잘 키워보세요. 맞아요. 뉴베리는 패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 레벨을 고려해서 우리의 뭐 레벨 5니까 뭐 레벨 6니까 읽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이런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때는 뉴베리 중학교 때 읽었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도 읽나 봐. 영어 단어 외우기로 고민하고 있을 때 새벽 달린 영상 보고 외우기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교에서 단어 시험 보는데 자기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다 맞는 게 신기하다고 해요. 영어 단어로 고민하시는 분들 새벽 달린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석사하고 논문들 쓴 사람이지만
영어 단어를 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영어로 레포트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했냐. 저는 어마어마한 양의 영어를 들었어요. 팟캐스트로. 2007년부터 10년, 미국으로 내가 갔을 때가 언제냐. 아무튼 영어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양으로 들었어요. 영어를. 그런데 이렇게 듣게 되면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뉴베리 수상작은 사회적인 이슈를 던지는 책들이 많은데 또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엄마랑 철학적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 사회 현상, 인간 군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또 그런 책을 좋아하죠. 그걸 같이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엄마가 있는 아이가 복이 많네. 초이 드래곤 마스터즈 청독 시작했는데 자꾸 놓쳐요. 계속 보겠다는데 자꾸 놓치는 걸 보니 쉬운 책으로 다시 바꿔줘야 할까요? 계속 보겠다는데 왜 바꿔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까 저 엄마처럼 현명하게 0.8배속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초등학교 6학년 학원을 빼도 될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 학원으로 연명한 영어라면 모르겠어요. 저도 답변을 못 드리고 만약에 이거는 정말 아이의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질문을 보다 보면 좀 의문이 드는 게 영어 학원을 보내면 다 영어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영어가?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가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영어가 교과목이 아니라 언어라는 걸 생각할 때 영어 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어책 청독은 어떤 책으로 하면 되나요? 이건 마치 저 밀리의 서재 이번에 결제했는데 나 오디오북 뭐 읽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막막함. 아이가 좋아하는 책 그것의 원서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이해할 만한 그런 영어 수준이 안 되면은 명작 동화라도 시작을 하셔야죠. 명작 동화는 모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영어로 언어가 바뀌어도 얼추 이해하거든요. 새벽 달린 말씀 빚겠습니다. 주변에서 학원 다니면서 다들 영어 단어 매주 100개씩 외우던데 초등학교 2학년 엄마 지금 되게 심장이 두근거려요. 불안해서요. 초등학생이 매주 영어 단어를 100개를 외우는 게 왜 부러우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날마다 800개, 1000개의 단어가 집합되어 있는 챕터북을 청독하는 걸 부러워하시면서 심장이 벌렁거리셔야죠.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그 다음날 100개 다 까먹는데 뭐가 부러우세요? 하지만 챕터북으로 읽은 그 어휘들은 고리고리 연결돼서 각인되는 단어들이 1000개 중에 적어도 100개는 있어요. 뭐가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안하셔야 돼요. 연마표 영어를 안 하는 분들이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서 단어 100개 외우는 그 엄마들이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지성인이잖아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스프링님 청독의 세계를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스토리텔을 앱을 한번 무료 듣기 해보세요. 스토리텔로 청독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세계구나. 재미있는 독서, 또 다른 독서의 세계구나라는 걸 맛보시면 좋아요. 우선 모국어로 맛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스마일 앤나님 따로 영어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언서 읽기와 화상영어 주3회 17개월 정도 했어요. 화상영어로 발화에 자신감은 생겼는데 문법, 시제가 계속 오류가 나서 지적을 받는다. 화상영어 계속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이가 화상영어를 좋아하면 계속해도 되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괜찮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화상영어 계속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전 하지 말라고 돈 아깝다고 그럴 텐데 초등학교 4학년이고 아이가 원서 읽기를 유지했던 아이기 때문에 화상영어로 재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얻는다면 계속해도 되는데 그 시제 지적받는 거 그리고 뭐 정관사 빼고 막 이런 거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치는데. 저도 가끔 시제를 틀리거나 3인칭 단수인데 뭐 S 안 붙이고 막 이런 오류가 일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죠. 그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 화상영어보다 글쓰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영어로 글 쓰는 거.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또 그걸 글로 옮겨 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글쓰기는 뭘 글을 쓰냐? 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뭐 일기를 쓰라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은 되게 유치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신문 같이 읽고 엄마랑 그 기사에 대해서 요즘엔 챗GPT로 영작해줘 이렇게 하면 챗GPT가 알아서 기사도 요약해줘. 뭐 그 요약한 기사문을 또 영어로 바꿔줘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만들어준 그 영어 문장을 필사를 해서 한 칸 한 칸, 한 켠 한 켠 글쓰기를 쌓아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이 기사 정도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지는 이 기사의 중요한 문장 정도는 밑줄 긋고 그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글쓰기가 조금 변형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제나 어떤 문법적인 오류는 글쓰기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글쓰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워킹맘이라 엘리님, 워킹맘이라 화상영어 접속해주기 어려워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워킹맘들은 어떻게 세팅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R 2점대 후반, 초등학교 2학년 남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아인데 왜 화상영어를 하려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한국어로도 조리 있게 막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수다스럽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낯선 어른이랑 그것도 영어로 말을 하라고 하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엘리님?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4학년, 4, 5, 6학년 중에 원서 읽고 영어 좀 편한 애들은 하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애들은 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하지 마. 화상영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엄마의 그 약간 심적 안정? 어머, 얘가 말을 할 수 있구나. 나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 이런 거 때문에 돈 들이고 시간 쓰는 건데 그 시간에 청독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화상영어 할 때가 아니라 두께감 있는 원서를 이제 읽을 힘을 길러줘야 될 중요한 시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 다른 거 다 제끼고 청독에만 올인해도 지금 그게 될까 말까요. 방정원님,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영어 원서 음원 들으면서 보고 영어 영상만 봐요. 잘 때 무섭다고 해리포터 음원을 거의 1시간씩 들으면서 자고요. 다른 건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라이팅은 전혀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제 라이팅 하셔야 돼요. 해리포터 좋아하는 친구구나. 예전에는 학교에서 일기 쓰기라든가 그런 글쓰기 숙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쓰기를 좀 유지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글쓰기도 다 돈 내고 수업 들어야 돼. 그쵸? 글쓰기가 되게 중요해요. 해리포터 퍼시 잭슨 즐겁게 편하게 읽는 초등학교 4학년 친구예요. 중고등 단어랑 문법 언제쯤 시작해야 될까요? 근데 해리포터랑 퍼시 잭슨 즐겁게 읽는 아이는 중고등학교 단어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공부를 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앞서 릴스에도 말했듯이 그냥 단어장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단어책 겨울방학 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그때 한번 후루룩 보세요. 그럼 거의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한 7, 80% 다 아는 단어고 어쩌다 모르는 단어들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하시면 되고 문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빠르면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때 시작하면 좋습니다. 잠깐 연결이 끊겼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되죠. 당연히 되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영어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스토리텔링 하듯이 되게 간단하게 적은 그런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걸 날마다 한 챕터씩 낭독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필사를 한다면 이런 걸 필사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 말씀 한 구절, 나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말,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명구가 될 만한 그런 한 구절 이런 걸 필사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암송은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한이채님 되게 귀여운 고백이시네요. 단어 외우기, 문법 등 주변에서 다 한다니까 제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챕터북 두꺼운 걸 읽는 아이들을 보면서 벌렁거리셔야 돼요. 팔랑귀라 그런가 봐요. 아직까지 교과 영어 잘해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키운다는 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디지털 환경.
뜻을 몰라도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나요? 뜻을 모르는데 책을 읽는 아이는 없어요. 아, 근데 저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라방.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여러분, 인스타 라방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답변 안 보나 봐. 질문을 왜 끊임없이 이렇게 보내요, 여러분? 나 그러면 이거 다, 여러분들 질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이 라방을 올릴게요. 제 방으로 올릴 건데, 그러면은, 지금 내 질문 새벽달이 안 읽어줬다. 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지금 빨리 내 질문을 복사해서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댓글 단 질문 중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무 잔인한가? 순서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 잘하는 엄마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는 거 너무 힘이 됩니다. 그럼요. 흉내도 못 내요. 학원에서 영어 문제 풀고 답 찾고 이런 거 공부한, 그러니까 교과목으로 공부한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원서 읽는 아이들을.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라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네.